우리나라 공부하기 참 좋죠, 날씨가. 겨울에는 추우니까 안에서 공부하시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안에서 공부하시고, 요즘 같은 때는 봄에는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안에서 공부하시고, 밖에 나가지 말고 안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번 주쯤 이제 3월 들어오면서 오히려 특히 이제 1월에 공부하신 분 중에 표정이 어두운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이 좀 그럴 때가 됐습니다. 이제 모의고사 오면 또 한층 더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 처음 할 때 과락이라는 게 있는 거 몰랐죠, 과락. 그것도 내 현실과 멀리 있는 건 줄 아는데 이제 30점, 20점 이런 점수가 나오고 이제 현실에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어려움을 하는데 그 과정 겪으면서 이제 점수, 시험에 가까운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없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꺾이는데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슬기롭게 극복을 좀 하셔야 됩니다. 혼자 공부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럴 때 좀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 공부는 분명히 더 했는데 자기가 이제 문제를 풀면 더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잘 모르고 이거 알았다 생각하고 풀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잘못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아는 게 아닌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 혼자 하다 보면 좀 힘들어집니다. 같이 좀 공부를 하셔서 극복해야 돼요. 오늘 공부할 것은 도시군계획설 매수 청구권 공부하겠습니다. 150페이지. 국토계획법을 공부하고 있고 첫날 도시계획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중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이제 관리계획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초조사, 의견 청취, 입안을 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면 고시 열람하도록 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지형도면까지 고시를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은 용, 기, 치, 도가 있다. 용은 양산에 모든 지역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용도지역을 정하고요. 용도지역. 이 용도지역에 용도지구 이것을 또 필요에 따라 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용도구역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고 여기에 오늘 공부하는 것은 이제 필요에 따라 도로를 설치한다, 공원을 조성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시설입니다. 도로나 공원 같은 것들이 기반시설인데 기반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있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과 결정 절차를 거쳐서 여기에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걔를 뭐라고요? 단순한 기반시설 그러지 않고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는 도로공사 또는 공원 조성하는 행위를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그러죠? 도시군계획설 사업 진행 과정은요.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군계획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하면 그때부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를 설치하겠다, 공원을 조성하겠다 하는 것도 당장 오늘부터 내일부터 하겠다는 게 아니고 시급한 것이 있고 좀 여유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은 이제 1단계 포함시켜. 1단계. 그리고 좀 당장 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서 당장 할 수 없는 것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2단계 포함을 시킵니다. 2단계. 이런 단계별 집행계획 자체를요. 이거를 하겠다고 결정한 날부터 이거를 만약에 2018년 3월 27일에
이걸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하면 이날 바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이걸 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 날로부터 지금 현재는 2년이지만 올해 연말부터는 이제 3개월로 바뀌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는 그 안 나올 거예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이제 2년 너무 길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설치도 아니고 단계별 집행계획조차 하지 않을 것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3개월로 바뀌어요. 이제. 근데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 없고 지금 만약에 나온다면 뭐 2년이지만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 집행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이제 3년 내에 할 것은 1단계 그리고 3년 이내 3년 후에 할 것은 2단계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2단계는 것은 이제 몇 년 있다 할 건지 몰라요.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면 그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이것을 설치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되면은 사업을 이제 사용할 사람이 사업 시행자입니다. 사업 시행자. 그리고 지금 150페이지 도시군계획설 부지 매수 청구가 이제 꼭 이건 한 문제가 나오는데 얘를 보기 전에 사업 시행 과정을 먼저 보고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63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163페이지 볼 겁니다. 이걸 먼저. 163페이지 이제 도시군계획설 사업의 시행인데 일단 교과서는 다시 또 제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칠판 보면서 전체적으로 자꾸 이해를 좀 해주시고 흐름 같은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할 자가 결정이 되면 이 사업 시행자가 앞으로 여기에서 어떻게 언제 사업을 공사를 시작해서 언제 끝낼 것인가 하는 것이 실시 계획입니다. 실시 계획. 이 실시 계획에는 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사업비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식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공사 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도 복잡한 게 있지만 단순하게 공사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것인가, 어디서 할 것인가 하는 게. 이 실시 계획은 당연히 어디에 있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서 도로를 조성하고 건설하고 여기다가 공원을 조성하겠다 하는 똑같은 저기에 있는 것이 그대로 반영된 실시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실시 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이것을 인가를 받고 고시를 합니다. 인가는 이제 괄호가 되는데요.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인가권자가 있고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 근데 인가권자가 직접 사업을 할 때는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공사 시공을 시작합니다. 공사를 해서 근데 이 공원이나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토지를 도시군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 등을 이제 수용합니다. 수용. 여기 만약에 내가 사업 시행자가 국유지에서 공유지에서 한다 할 때는 뭐 수용할 필요 없지만 사유지가 좀 포함됐다라든가 있을 때는 수용하고서 이제 공사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공사하는 데 필요한 인근의 토지, 인근의 토지에 만약에 그 작업 차량 같은 것들을 뭐 정차할 필요가 있다라든가 또는 재료를 여기다 쌓아놓는다, 현장 사무소를 설치한다 할 때는 인근 토지, 인근 토지는 또는 인접 토지는 수용하면 되고 이제 일시 사용. 공사를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일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 있어요. 토지. 여기는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뭐 사업 기간 1년 동안 쓴다라든가 이런 것들 있고 그리고 측량 등을 위해서 인접한 토지를 수시로 드나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접 토지는 이제 출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역시 다시 이 공사가 여기에 한 것이 처음에 계획한 그대로 이렇게 도로가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가 이것을 확인 받아야 되겠죠.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준공검사. 그리고 이제 준공검사 통과되면 공사가 다 끝났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공사 완료 공고. 그럼 우리는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다 끝나죠. 여기 실시, 여기서 다시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을 누가 수립하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여기서 이 도로 빨간 선 맨 처음에 구상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구상한 사람 여기 입안권자 있네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입안권자가 누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시장, 군수. 이 사람들이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 재원 마련 계획, 언제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이 사람들이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했으면 또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누가 원칙이겠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자기 계획 세운 사람.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도 이 사람들. 특별시장부터 군수. 이 사람들이 원칙이고 사업 시행자도 특별시장부터 군수.
처음에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그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 뭐 내가 행정사 시험을 볼 것인지 법무사 할 것인지 중개사 공부할 것인지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웠죠. 보통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거죠. 가끔 가다가 계획은 내가 세우고 애들 자녀를 시키는 분도 있는데 자기가 하는 게 원칙이죠. 시킬 수도 있어요. 이제 시키는 거 나옵니다. 보통 자기가 계획을 세웠으니까 또 돈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자기가 이제 집행계획도 수립하고 언제 시작할 것인지 돈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하는 것도 자기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입안을 이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할 때 있다는 거 아시죠? 누가 하죠 또? 누가 할 때가 있어요? 도시군 관할구역 장관이고 위에 있는 사람들 국장 또 누가 합니까? 도지사 할 때가 있죠?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언제 시험 공부에 시작할 것인가, 언제 사업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획을 세웠을 때는 국가 예산이라든가 도 예산 등을 고려해서 언제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단계별 집행계획도 국장이나 도지사가 수립할 수도 있는 거죠. 국가 계획을 위해서 또 도시공개시설 사업을 결정했는데 입안하고 결정했는데 각 양산시장이 언제 시작할 걸 결정할 수 없잖아요. 도지에서 마찬가지고. 그럼 이 사람들이 사업할 때도 있겠네요. 자기가 결정해서. 그죠? 자기가 계획 세운 것은 국장, 도지사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항상 우리 공법에서 정해져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남의 관할구역을 넘어설 때, 우리 관할구역을 벗어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 그죠? 먼저 단독을 하는데,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도시군에 걸쳐 있을 때는 협의를 해서 사업 시행할 자를 정합니다. 만약에 양산에만 있다면 양산시장이 하면 원칙인데 김해까지 걸치는 도로를 설치한다. 도로 같은 게 김해를 걸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김해시장과 이제 협의를 하면 돼요. 협의해서 사업 시행자를 정한다. 협의해서 사업을 한다 아니고 그건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제 협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자를 지정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협의해서 계속 이 절차를 협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시행자 주인을 하나 딱 정해놔요. 자기들 협의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협의가 안 됐을 때 협의가 안 되면 그것이 만약에 같은 도의 관할구역이 있을 때는 누가 사업 시행자를 정해주면 돼요? 같은 도에 다 아시죠? 같은 도에 있을 때는 도지사. 도를 다른 시도를 달리하는 그러한 관할구에 걸쳐 있을 때는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정해집니다. 국장. 그 이제 여러분들 이건 여기에 있는 거 제가 안 써도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이거 한번 해결된 분들은 안 봐도 돼요. 이제 오히려 보면은 조금 약간씩 문구가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집착해서 오히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면 그래서 시장군수는 도지사 그리고 시도는 국장. 오늘 그것이 아닌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건 좀 이따 보겠고요. 얘들이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행정청인 사업시행자. 행정청인 사업시행자. 이 행정청인 사업시행자와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다른 것이 오늘 여기에서 이제 토지치료에서 시험관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기억을 해야 돼요.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이렇게 지정을 받아야 돼요. 지정받아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정받은 사업시행자가 이제 공공기관인 한국 무슨 공사 하는 게 있고 제가 한 하면은 한국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공법에서는 한평 매수할 때 한은 한국 무슨 공사예요. 농지법이니까 이제 한국 농어촌 공사 이렇게 돼요. 여기에는 각종 다양한 그런 공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로공사, 무슨 철도공사, 한국토지택공사, 농어촌공사 다 들어가는데 암기사항 아닙니다. 이건 이제 국가 대신에 사업을 할 것이고 그리고 지방공사도 있어요. 지방공사. 얘는 지자체 대신에 이제 사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뿐이 아니고 민간 사업 시행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간. 여기 이제 또 여기는 행정청인 사업 시행자. 여기까지는 공공사업 시행자 이럴 수 있죠. 얘는 이제 공공사업 시행자가 아닌 자입니다. 아닌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 시행자가 결정이 되면 그때 이제 여기다 도로를 설치하겠다 또는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실시 계획을 언제부터 사업을 할 것인지 언제 끝날 것인지 어디서 할 것인지 규모는 얼마인가 이런 것들이 실시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 실시 계획은 결국 도시군 관리 계획과 다 동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 사람들이 입안하지만 결정권자는 이 사람들이 아니고 결정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과 이 사람이죠. 그리고 대도시장까지. 그래서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국장까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자, 일반 시장 군수는 이걸 고안,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결정은 못합니다. 따라서 결정권자만이 실시계획의 최종적인 또 결정권자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했을 때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가 아닌 시행자라면은 실시계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사람들 인가 안 받네요. 제가 구별 안 했는데 시장군수 앞에 있는 대도시장까지. 그리고 얘네들도 인가 안 받죠.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나 이 사람들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인가를 받고 그리고 또 공사가 끝나도 마찬가지예요. 준공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도로 조성되어 있는 도로와 공원은 저 앞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과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 최종적인 결정권자인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준공사를 안 받지만 그것이 아닌 시행자들 좀 전에 여기서 말씀드린 실시계획 인가 받아야 되는 사람들 여기 민간이라든가 또는 여기 공공기관이라든가 여기는 시장군수,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는 또 준공사도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누가 실시계 인가를 받고 누가 준공사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하고 다 관련됐다는 거 아시면은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정도는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자, 실시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실시계획의 분할 시행도 가능해요. 도시군 계획서 분할 시행 여기 공사구간이 너무나 길다 109, 209 이렇게 나눠서 이제 309 해서 분할 시행할 수 있고 분할된 지역별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겠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받고 여기서 여기까지 언제 끝나겠습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서 조성한 공사대금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시계획을 분할해서 또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 또 분할해서 이제 작성해서 인가 받을 수 있고. 이때 여기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그동안 여기 공원이 아니었고 그냥 단순한 녹지 공간이죠. 사람들이 오솔길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왕래할 수 있겠죠. 도로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도로를 네가 여기 이 진입도를 설치하면 내가 실시계 인가를 해주겠다. 주차장을 좀 더 설치하면 인가해주겠다는 무엇은 인가 가능해요? 조건부 인가. 조건부 인가가 이제 가능하고요. 이 조건을 그런데 도로나 주차장을 여기다 주변에 설치하게 하면은 이것을 인가하겠다 해서 사업 인가를 해줬는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그런 못된 경우 혹시 있을지가 모릅니다. 누가 하겠어요? 1번, 2번 아니면 밑에 있는 1번, 2번 여기 이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받았는데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조건을 이행할 것을 담보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이행보증금 이러한 이행보증금은 누구만 예치합니까? 여기만 예치하지 이 위로는 이행보증금 예치가 없다는 건 그걸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앞으로 이 세 가지는 우리 부동산 공부할 때 다 약속입니다. 언제나 무엇인가를 공부해서 분할할 수 있다 그러면 맞다. 그리고 조건을 붙여서 인가, 허가, 승인 하는 것들 있다 그러면 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행보증금은 누구만 납부해요? 민간. 공공사업 시행자는 이행보증금 제도가 없다는 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딘지 있고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더 용어정의하면 민간하는 말이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여기에 있는 자들이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된다 해서 틀리게 됩니다. 이제 지방공사, 한국도로공사가 조건부 인가를 받을 때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인가권자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조건을 인가하는데 실시계획뿐만 아니고 무엇인가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또는 무슨 인가를 할 때, 승인할 때, 개발행 허가를 할 때 기반시설 설치 등을 조건으로 허가, 인가, 승인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면 다 맞다는 거. 전혀 거절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건을 붙여서라도 인가, 허가, 승인을 받는 것이 그래도 낫습니다. 조건을 달성하면 내가 이제 목적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조건이 너무 지나치면 내가 사업을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할 시행할 수 있다는 것도 규모가 너무 크고 부담이 될 때는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산금 분할 청산이 뭔가 몰라도 여러분들 청산금 분할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농지 보전 부담금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다 있습니다. 분할할 수 있다는 걸 말 나오면 다 맞다. 심지어 우리 공법책 두꺼우니까
어떻게 분체가 할 수도 있어요. 무거우니까. 물어보신 분 계세요? 처음 이제 공부 시작할 때 놀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법책도 엄청 두껍죠? 공법책 두꺼운 거에 놀래고 내용을 들춰보면 더 놀래죠. 이제 어려워서 또 놀래고.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분책해도 돼요. 분책해서 가지고 다니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까지 나중에 이제 7, 8월 가면 뭐도 해요? 1차, 2차를 분할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너무 어려우면 이제 1차하고 2차하고. 그리고 자 항상 조건 붙일 수 있다고 했죠? 이것도 조건. 이행보증금은 누구만 납부합니까? 공공이 아닌 민간. 그러니까 공공은 납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민간은 납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이 안 나오니까 시험에서. 그래서 이 민간의 경우에도 이제 하나 더 이제 여기서 공부할 게 있습니다. 수용하는 데 관련해서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세 가지 이제 실시계에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다음에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공사를 할 때 필요한 토지는 수용할 수 있죠. 수용.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공원을 조성하겠다 하는데 여기가 이제 국유지, 공유지고 이만큼 민간 사유지였어요. 그럼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뭐 국유지, 공유지가 이렇게 조금밖에 없는데 여기 사유지가 이렇게 넓어도 많아도 이렇게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해서 이제 공원을 조성해서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익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토지 같은 것들은 좀 양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수용제도인데 문제는 여기 봤더니 민간도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민간도. 민간이 여기 도를 건설하거나 공원을 조성해서요. 여기 입구를 틀어막고 입장료를 하루에 10,000원씩, 통행료를 하루에 10,000원씩 받아요. 그럴 수 있죠. 민자도 같은 거 조성해서. 근데 이란 토지와 전혀 근거도 없고 연고도 없는 사람이 사업 시행자로 느닷없이 지정되어서 여기 문을 받아놓고, 더군다나 이게 내 땅이었는데요. 이거 내 땅인데 어디서 양사지장 고등학교 동창이 사업을 해서요. 문 닫아놓고 돈을 걷어가요. 하루에 10,000원씩. 내 땅이었는데 그동안. 땅값도 얼마 쳐주지도 않고. 이런 부당한 특혜 같은 것들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 수용까지 사업 시행자 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이 민간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도시원계획설 부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의 3분의 2. 여기에 3분의 2. 3분의 2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돼, 이거. 소유하고 또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두 가지를. 그래서 간단히 보면 앞으로도 무엇과 무엇 하는 말이 나오는데 너무 많이 그렸나? 여기 A, B, C 그리고 D, E 이렇게 있다고 칠까요? 자, 그 어디냐? A, B, C 그리고 D, E 뭐 이렇게만 단순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A, B, C, D, E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다 여기가 똑같다고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같고 얘네들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토지를 얼마를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3분의 2. 그러니까 D와 E는 하나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요건 하나를 갖췄는데 전체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대하면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만약에 A, B, C가 사업을 하고 있다. 같이 공동으로. 그래도 여기는 전체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은 됐지만 토지 면적이 또 3분의 2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려면은 이렇게 같이 한다면 가능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토지도 3분의 2 이상을 가지고 있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그러니까 전체 토지를 얼마 가지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를 가져야 된다는 것. 이 숫자 외우는 것은 나중에 하시고 그런 의미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도 이런 말 나와요. 토지 면적 얼마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재산법적인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 다수기 원리가 다 작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라면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전체의 뜻에 따른다는 거였대. 네, 만약에 토지를 90% 가진 사람이 있고 나머지 작은 토지를요 여기저기에 100명이 나눠 가지고 있어요. 재산만 가지고서 혼자 밀어붙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토지를 한 사람이 90%를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또 99명이 10%밖에 가지지 않았으면서 그 다수의 머릿수만 믿고서 토지의 재산, 토지를 90% 가진 사람을 자기들에게 따라오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요.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과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때만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서 나중에 나머지 확보하지 못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숫자는 나중에 이제 도시개발법에 와서 다시 똑같은 숫자가 3번 더 이제 반복이 됩니다. 내용이 약간 변형되는 게 있지만 3번 또 나와요. 자, 그 전에 이러한 그 빨간색 이 동의는 또는 토지 소유는 누구만 갖춰야 돼요? 민간만 이런 공공사업시행자는 이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으로는 다 필요한 토지를 수용해서 아까 제가 왜 이 사람들한테 이런 동의를 가지라고 했어요? 민간이 문 닫아놓고 돈 걷어들이는 부당한 특혜를 막기 위해서. 근데 여기 이자들이 혹시 입장료를 받더라도 그것은 다시 공익에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특혜가 아닐 겁니다. 민간이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강의하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울산시장, 양산시장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데 마침 그가 오고 났더니 하루 뒤인가 울산시장 사무실 또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고요. 미친 개 사건 있고 막 그러는데 야당에서 공격하고 그러는데 양산시장 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민간이 지정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거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관련되고요. 자, 토지를 수용하는 이제 절차가 있어요. 토지를 수용할 때는 수용 전에 원래 협의 매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 매수가 안 되면 이제 강제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협의 매수는 사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공법은 관심이 없거든요. 수용하는 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이 원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걸 이해를 못하신 분은 밀당 수용부터 하나 보다 아니 협의 매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용하는데 수용 보상금 문제라든가 수용 절차라든가 또 수용이 이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우리 국토기획부에서는 저기 국토기획부 공부하고 있는데 이 수용은 아주 지엽적인 부분인데 그것을 또 굉장히 길게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수용하는 것과 관련된 일반법에 이거 있어요. 공익사업법. 이렇게 간격이 이렇게 좁지가 않은데 저는 공익사업법 이렇게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그래서 이게 본래 이제 법제처 공식 줄임말은 토지보상법인데 나중에 시험에서요 국토기획법상 토지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이 법을 준용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토지보상법이라고 읽어놓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게 나왔을 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제일 쉽게 공익사업법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익사업 무슨 법률 긴 법률 이름 나면 우리 국토기획법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 준용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수용 관련된 그런 절차를 갖다 빌려 쓰면 돼요. 그 빌려 쓰는 것을 이제 우리는 준용한다 이런 말이죠. 준용한다. 이 공익사업법에서는 토지를 수용할 때는 상식적으로 법이 아니고 상식적으로요. 토지를 수용하려면 공원을 조성할 때 필요할 토지를 수용한다고 했죠. 언제 필요하겠어 이 땅이? 공사하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업의 목전에 임박했을 때 수용해야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시면 이러한 공사를 해도 좋다는 인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용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저기 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전에 수용한다든가 100년쯤 있다 공사할지 모르니까 수용한다든가 안 되겠죠. 공사한다는 법적인 전제 조건 준비를 갖추고 나서 수용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익사업이라고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군사시설을 설치해요. 군사시설을 설치한다 할 때 이것이 공익사업이라고요. 공익사업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고시를 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것은 여기는 군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공익사업이라고 인정하고 고시하는 것이 용어는 다르지만 실질적인 그런 절차 같은 것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입니다. 공사에도 좋다. 법적 조건은 다 갖춘 거예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기획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익사업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하는 말은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제 수용과 관련된 이러한 모든 법조문을 갖다 빌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두 가지. 수용할 때 무슨 법을 준용해요? 공익사업법. 공익사업법. 이 안에 있는 건 뭐 시험장에서도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 이제 굉장히 길죠? 이제.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혹시 글자 다른 거 찾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냥 이거 보면 준용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준용할 때 여기에 무엇이 있을 때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실시 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건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뒤에 가서도 다른 데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이제 공사를 실시해도 좋다. 공사를 또는 사업을 시행해도 좋다. 같은 말이겠죠?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을 때 또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도시개발법에서 다음 주에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필요한 토지 이제 수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인근 토지는 그 뭐였죠? 여기 인근 토지는 수용하면 안 되고 뭐 하는 거죠?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이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일시 사용. 그리고 남의 땅 등은 이제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일시 사용이나 토지를 출입할 때요. 여기는 인근한 토지, 남의 땅을 뭐 1년이고 2년이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보상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시 사용을 해서는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당신의 땅을 내가 현장 사무소 설치하기 위해서 1년간 쓰겠습니다. 이렇게 동의 받아야 됩니다. 동의. 그리고 이제 사용하기 3일 전까지 그 사용대에서 통지 알려야 됩니다. 3일 전까지 통지한다. 토지 출입은요. 먼저 행정 특광 별별시장 곳에 허가를 받고 사업 시행자가 남의 땅을 드러날 때 그리고 나서 7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됩니다. 7일까지.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 그런데 사업시행자 중에 여기는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 있고 비청이죠. 여기는 뭐예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 아까 제가 구별했었는데 자, 행정청과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른 게 있는데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통지만 하면 플러스가 아니네. 그러니까 7일 전까지 통지만 하면 됩니다. 근데 얘는 누가 허가받는 거예요? 허가받는 사람은 민간만 아니고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 한국공사도 지방공사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만 허가 안 받는 거예요. 이게 행청 허가 안 받죠? 비청은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 받고 그리고 이제 통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때 뭐 준비기간 같은 거 없고 사전에 거기에 있는 뭐 사물을 뭐 치운다라든가 숨기고 싶은 것도 뭐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7년까지 통지해야 돼. 근데 여기는 3일 전이죠. 오랫동안 사용하는데도 3일 전에만 통지하면 되죠. 여기는 그 사람과 동의를 했잖아요. 사전에 당신의 땅을 쓰겠는데 해도 좋겠느냐 동의라는 그런 상대방이 적극적인 개입이 한번 있었고 이미 사전에 알아간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3일 전까지만 알려줘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상대방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통지만 하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출입은 7일 전까지 통지하는 겁니다. 7일 전까지. 그래서 출입은 며칠 전까지? 출입. 7일. 발음이 비슷하죠? 출입 7일입니다. 예, 도시개발법에서는 숫자가 달라지는데 도시개발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분석을 좀 더 해서 혹시 모르겠다 싶으면 한번 모의고사한테 한번 보고 이걸 가지고 이제 집중 좀 하셔야 돼요. 출입은 7일 전까지. 근데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동의 받았죠? 그러니까 그 토지에서 치울 거 다 치우죠. 뭐 꽤 됐나? 기억나세요? 마늘밭에서 뭐 도박 그 수익금 110억인가 발견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치울 시간도 줘야 되니까 여기는 한번 알고 있죠? 여기는 불지에 다가가기 때문에 7일 전까지 알려서 이제 치울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입에서 하나 더 있는데요. 야간 있어요. 야간.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점유자의 그곳에 사는 사람, 머물고 있는 사람,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울타리로 둘러싸이는 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수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 여기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크기 때문에 동의받아야 돼요. 출입은 제한 정도가 작죠? 근데 여기는 출입은 출입이지만 재산권 제한은 적은데 일출 전 일몰 후 야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대방의 이제 사생활권이라는 중도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 승낙을 받아야 돼요. 그 마늘밭에 도박자금 들통난 것도 그 원래 그 돈 도박자금 주인이
이틀인가 있다가 출소를 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처남이 몰래 쓴 돈을 가지고 그 거짓말로 숨기려고 하다가 들통이나게 됐는데 만약 그런 경우가 이제 불법적인 거 아니라면요. 2년 만에 출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출소해서 부인하고 2년 만에 회포를 푸는데 밤에 야간에 느닷없이 드나들고 안 되겠죠.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승낙 받아야 되죠. 출소하는 딱 당일날 당신의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환대할 수 있어야 되긴 아시겠어요? 야간에. 그러니까 야간에 뭐 해야 돼요? 승낙 받아야 됩니다. 승낙. 절차 다시 한번 보면요. 수용에서는 필요한 토지고요. 무슨 법을 준용해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 하는 것. 그리고 사업 여기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제 인근 토지 일시 사용할 수 있는데 또는 장애물 변경 제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3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 취득은 재산권 제한 정도가 작기 때문에 상대방 동의 필요 없습니다. 7일 전까지 통지만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땅에 가서 혹시 마늘밭에 돈 없는가 뒤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 어떻게 해야 돼요? 특광 별별시장구소에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뭐 그럴 일은 잘 없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통지만 하고 출입하면 됩니다. 근데 야간에 출입하는 것은 사생활권에 대한 침해 정도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본 이러한 절차 여기 인근 토지 일시사용이나 토지 출입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저 앞에 맨 앞에 제일 앞에 왼쪽에 보면 도시군계획 수립하는 절차 있죠. 거기서 기초조사 있어요? 1번에? 있죠. 기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남의 땅을 드나드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도 이 절차는 적용되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주로 시험에서는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공부하는데 혹시라도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특광별별시장군소에 허가를 받아서 시행자는 아니겠네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출입할 때는 특광별별시장군소에 허가를 받고 7일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다 맞는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더라도 그냥 맞다. 이 말.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주의할 게 여기서 공부한다고 해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부동산 공법, 이제 국토계획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혹시 남의 땅에 드나들거나 일시 사용할 때는 이런 절차가 다 적용됩니다. 이제 도시개발법에서는 숫자가 좀 얘가 하나 달라져요. 근데 그것은 제가 좀 더 고민해서 할지 말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일단은 며칠 전 출입은 7일 전. 그리고 일시 사용은 사전에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외우지 마시고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전에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7일보다 짧아진다. 야간에는 사생활 침해가 크기 때문에 점유자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좀 보셔야 그냥 외우는 것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절차에서도 뭐 기초조사를 한다라든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할 필요가 있으면 이 절차는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계속 거슬린 게 일출 전이나 일몰 후인데 그냥 야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이건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시간을 한계해 줘야 되는데 알고 보면 일출 전이나 일몰 후 그러면은 또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알고 보니까 이게 참 말이 잘못됐는데 시간은 많지 않아요. 오늘 시간이 좀 많으면 이런 말도 하겠는데 오늘 시간이 좀 없네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45분씩 5교시를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끝내야 되기 때문에 5분씩 쉬고 45분 하고 5분 쉬고 그러면은 2시 한 20분이나 이 정도 끝날 겁니다. 15분이나 이렇게. 5분씩 쉬셔도 되죠? 5분 너무 짧습니까? 5분 30초 쉴까요? 5분이면 되겠죠? 5분씩 쉬고 45분씩 하시면 그래도 좀 힘들지만 5교시지만 5분 조금 빨리 끝내면 조금 그래도 버티거든요. 45분씩 5교시 정도 하는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163페이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의의. 이거 확인하고 10분 쉬면 되겠네요. 1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도시군계획 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여기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이거 하나. 그리고 여기에는 용기지도의 도는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도시군계획 사업 이러죠. 도시군계획 사업. 도시군계획으로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들. 얘나 하나, 둘, 셋. 그래서 도시군계획 사업 그럽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누가 수립하는 게 원칙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 특광별별 시장군수는 시장군수 첫 번째 줄에 있죠. 특광별별 시장군수. 동그라미 2번 예외. 누가 할 수 있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국장이나 도지사.
자기들이 국가나 도 예산을 고려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집행계획도 수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면 현재 제가 말씀드린 거 먼저 체크하시고 다 줄을 다 긋지 마시고 말씀드린 거 키워드 중심으로 체크해서 나머지 것들은 읽으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광별별시장군수는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 고시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재원 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제가 강의할 때 항상 또 일정한 기간, 일정한 자가 이런 말 할 때는 거기 너무 생각하지 말고 구애받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라는 겁니다. 근데 몇 년입니까? 누굽니까? 여쭤볼 때는 주의사항 가지고서 거기 체크해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자, 예외. 그런데 국장이나 도지사가 위반한 것은 국장이나 도지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제 시행자 나오겠죠?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 있는데 1번 3년 이내에 시행하는 것은 1단계 3년 이내 1단계 이것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럼 3년 후는 2단계가 될 테니까 그리고 이것을 한 번 수립했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매년 검토를 하다 보면 2단계에 있는 것 중에 1단계에 포함시킬 게 있겠죠? 그래서 언제 검토해야 돼요? 5년마다가 아니고 매년이겠죠? 5년마다 그럼 틀리겠죠? 왜냐하면 단계별 집행계획 자체가 3년을 기준으로 해서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5년마다 검토는 안 할 거예요. 근데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은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매년 검토한다. 그리고 맨 밑에 들어가면 이제 시행자, 특별시장 군수 164페이지 맨 밑에 세 번째 줄 특별시장 군수 그러니까 설명드렸고 특별한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협의하는 말이죠. 두 번째 줄 걸쳐 시행이네요. 걸쳐 시행 165페이지 두 번째 줄 걸쳐 시행 걸쳐 하면은 항상 뭐가 따라와야 돼요? 협의 세 번째 줄 서로 협의 있죠. 자 읽어보면요. 시설사업이 분리상의 특별시 군 관할구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계 자치단체장이 서로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한다. 자, 지정인데 3번은 연가로 3번은 제목은 보지 마시고 그냥 자, 협의가 안 되는 경우 첫 번째 협의 불성립 있죠? 불성립. 그럼 이제 첫 번째 줄 끝에 같은 도 하면 누가 지정해 준다고요? 도지사.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둘 이상의 시도 하면 협의가 안 되면 누구요? 국장. 읽어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같이 볼까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한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다음에 참고로 4번 국장이나 도지사가 위반할 때가 있었죠. 그럼 이제 그런 애들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줄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거니까 첫 번째 줄 국토교통부 장관, 세 번째 줄 도지사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 군수 등의 의견을 듣고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의견 듣는 절차는 무시하시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까지 한정해서 보시면 되고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도 있죠. 그게 이제 책이 잘못됐는데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자 하는 말이 아니고 무시하시고 안 바꿔도 돼요. 고친 분은 그냥 고친 대로 하고 교재를 굳이 바꿀 필요 없습니다. 위에서 1, 2, 3, 4 공부했죠? 이 사람들 아닌 그런 자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장부터 군수의 지정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페이지. 이처럼 지금 지정을 받아 사업을 할 자는 세 번째 줄 토지를 소유, 네 번째 줄 동의, 소유 동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시설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얼마를 소유해야 돼요? 3분의 1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 종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 이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파란색 부분 보시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서 제외는 지워버리고 그 말은 잘못됐고 166페이지에 파란 부분 있죠? 거기에 대괄호 안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워버리고 자, 지금 본 토지를 소유하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말 있죠? 거기에서 화살표를 해서 그 밑에다가 해놓고 화살표에다가 가위표를 딱 그려놓으면 돼요. 1. 국가나 지자체 2.
공공기관 있죠? 한국 무슨 공사, 뭐 한국토지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하는 것들, 그리고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 자들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말이 되겠죠? 화살표 이렇게 해놓고 가입표를 해놓으면. 그리고 이제 민간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시험에서 나올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간 중에서도 여기 있는 도시훈계시설을 설치해서 아까 부당하게 여기 문 막아놓고 돈 받는 사람 있을까 봐서 그랬죠? 부당한 혜택을 받는 사람, 그래서 동의와 토지를 소유하라고 했는데 이걸 설치해서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 체납하려는 자, 무상 귀속시키려는 자 이런 자들은 그러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걔네들은 행정관청이나 또는 공공사업 시행자하고 똑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서 근데 그 말이 여기 책에는 간단하게 있지만 그 말을 풀었으려면요 관련법도 다 써줘야 되고 자,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부 체납. 기부 체납하는 자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토지를 소유할 필요도 없고 얘네들하고 똑같은 성격이니까. 근데 이게 그냥 기부 체납하려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관련법을 다 기술해 줘야 됩니다. 요건 같은 것들. 그럼 이제 시험지에 적어도 반 페이지가 들어야 돼요. 적어도. 그래서 얘는 나올 수 이러한 자를 제외한 민간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못 나오니까 자 얘네들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얘네들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나와서 시험에서 지문에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까지만 보시면 돼요. 뭐 기부체납이라든가 무상 귀속 같은 건 모르셔도 되고 공 들어가 공 들어갑니다. 공 들어. 국가나 지자체도 공공기관이 공법인이에요. 공법인. 자, 여기 이행보증금도요. 공 들어가면 공짜가 들어가면 공짜로 합니다. 돈 안 내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공법인 하는 공이 들어가면 공짜로 합니다. 앞으로도 공짜 들어가면 공짜로 한다. 그다음에 이제 분할 시행 뒤에서 한번 보면 되겠고 4번 실시계획인데요. 시행자. 실시계획 누가 작성하는 거죠? 시행자가 하는 거죠? 아니요. 특광 별표 이상 군수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제 시행자가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게 실시계획입니다. 시행자가 작성하고요.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 시설 사업을 분할 시행할 때는 분할된 지역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시행할 수 있다는 말도 여기서 알 수 있고요. 분할해서 실시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그 분할된 실시계획을 각각 따로따로 인가받을 수도 있겠죠. 역시 이제 사업을 하나지만 두 개인 것처럼 진행을 계속 시킬 수가 있습니다. 168페이지 실시계획 인가권자. 인가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인가죠. 이 사람들은 이제 인가를 안 받습니다. 자기가 사업할 때는. 그리고 외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조건부 인가 있습니까? 이때 인가를 하면서 국장, 대도시장은 기반시설 설치 등의 조건을 붙여서 인가할 수 있다. 그랬고요. 다음 페이지 양가로 보시면 목차만 쓰시면 돼요. 실시계획 인가하면 이제 고시를 합니다. 고시. 그래서 대도시장까지 실시계획을 인가했을 때는 그것은 이제 그 내용을 우리 또 일반에게 고시돼서 우리들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고시. 171페이지 이행보증금 있습니까? 이행보증금. 그래서 특별시장 군수가 아까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그 네 번째 줄이네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차할 수 있는데 누가 좀 공짜를 좋아하죠? 공짜 들어가는 사람들은 공짜 좋아하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법인이고요.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사 다 공 들어가 있죠? 물론 이게 다 공법인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국가나 지자체도 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다 공짜 들어가는 애들은 이행보증금을 예치 안 한다는 거. 다음에 172페이지 원상회복. 여기까지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원상회복. 특별시장 군수가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하거나 또는 인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했을 때는 원상회복 명령 같은 걸 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행을 계속 안 하고 이행을 안 하고 방치한다. 이럴 때는 아까 이행보증금 맡긴 거 있었죠. 그걸 통해서 행정기관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행정대집행 그래. 행정대집행. 자, 원상회복. 읽으시면 되겠고 목차만 체크해놓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내용 그렇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그리고 행정대집행제도 있죠. 행정대집행제도가 있다. 이것도 목차에다 체크해놓고 읽으시면 설명 들었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행보증금을 통해서 이제 충당할 수 있고.
조금 남았지만 오늘 뭐 5교시를 해야 되니까 45분만 하기는데 50분을 해버렸네요. 10분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173페이지. 칠판은 놔두겠습니다.